저희 Q&A를 통해서도요, 비슷한 질문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어머님들 질문도 하나씩 좀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야 간다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네, 좀 읽어주시겠어요? 왜 공부해야 되냐고 따지네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화가가 꿈인데 똑같네. 공부하라고 하면 화가가 될 건데 그림만 잘 그리면 되지 왜 공부를 해야 되냐고 따지네요. 미대 가려면 공부도 잘해야 된다고 해도 소귀의 경일기예요. 어떻게 얘기해줘야 될까요? 그래요. 이런 똑같아. 얘기는 진짜 참 말문이 막히는데요. 사실 근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던 그림을 그리던 창의적인 일도 결국은 공부가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게 뭐 새로워야 되고 남들과 달라야 되고 실용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아야 될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뉴턴이 거인의 어깨에서 멀리 바라본다고 했는데 이 거인의 어깨라는 게 뭐냐면 기존 연구가들이 연구한 것들을 내가 알고 다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거를 더 창의적으로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만드는 게 아니죠. 단어를 안 외운 사람이 어떻게 글을 쓸 것이며 네. 연산을 못하는 사람이 수학을 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보였던 것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만 창의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미술이나 음악 같은 걸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네. 뭐냐면요. 한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하는데 아주 뛰어난 미술가와 그냥 미술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의 뇌를 비교를 해봤대요. 해봤더니 위대한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뇌가 전두엽의 기능이 더 뛰어나더래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진짜 예술성도 결국은 전두엽을 써서 생각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해야 진짜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색칠을 예쁘게 하는 걸로 우리가 예술성의 정점이 그렇지 아니잖아요. 않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근데 네가 생각하는 연습은 뭘로 할래? 라고 전 많이 물어봐요. 그럼 대개는 책 읽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기나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독서로 넘어올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영어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예술성을 키우려면은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거 잘 받아들여요. 아, 그래요? 예. 못 그래요? 알아듣지 않는군요. 예, 이걸 영어 점수를 잘 받아야 돼. 네가 수학을 그래도 해야 좋은 대학을 가지라고 하면은 잘 못 받아들이는데 네가 정말 원하는 그 창의적인 일을 하려면 생각하는 힘을 키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받아들이는 게 편하더라고요. 네네. 아니 근데 노기식 박사님은 참 아이를 잘 키우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건 네, 저희 아무래도 아이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결론이 지금 공부는 그래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거죠. 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왜냐면 아니에요, 또? 네, 네. 왜냐면 공부를 시키든 안 시키든 그거는 부모의 소신이에요. 근데 다만 공부를 하면 나중에 공부를 한 사람들이 갖는 직업을 갖는 거죠. 뭐 의사가 된다든지 뭐 변호사가 된다든지 CEO가 된다든지 과학자가 된다든지. 네. 근데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갖는 직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얘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갖는 직업을 가는 게 맞겠다. 네. 아니면 공부를 하는 사람이 갖는 직업을 갖는 게 맞겠다에 따라서 아이한테 공부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공부도 습관이기 때문에 하다가 안 하는 사람은 참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다가 안 하는 사람. 네, 안 하다가 갑자기 중학교 가서 안 하다가 안 돼요. 고등학교 가서 하는 경우는 책 나오는 애들 몇 명 있긴 해요. 나는 네. 정말 놀다가 열심히 해서 했다. 그건 정말 책에 나올 정도가 되는 네. 거죠. 그러네요. 기사에 나오는 거죠. 걔들 말고는 하다가 안 하는 애만 해도 안 하다가 하는 애는 별로 없고 특히 여기 이제 다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는 사실 머리가 좋아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력도 생기고 암기력도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면 되는데 공부를 안 하면 머리가 좋아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유전하고 이제 훈련이 되는데 너무 놀기만 하면 네. 얘가 머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중학교를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암기도 못하고 사고력, 독해력도 없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공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놀면서 큰다면서요. 놀면서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공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놀기만 하면 그건 더 안 되는 거죠. 몇 대 몇? 그건 뭐 애에 따라 다른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는데, 그냥, 그 애에 따라 다르다고. 네. 전문가님께서 그게 아니고 다 애에 따라 그러니까요.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줘야 될지. 머리가 좋아서 공부가 쉬운 애는 공부를 많이 해도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뇌용량이 별로 안 좋아. 네. 근데 많이 하면 여기가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뜨거워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공부가 싫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마다 다르다는 거는 얘가 학습 능력과 동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거보다 조금만 더 시켜야지 많이 더 시키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를 떨어뜨릴 만큼은 시키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김지선 씨 같은 경우에 지금 고민이 사실 이렇게 분포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고학년들, 저학년들 저학년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학년별로도 뭔가 좀 제대로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쳐야 될 게 좀 다를 것 예, 같거든요. 사실 오늘 제가 나온 이유가 그건데요. 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선을 그어서요. 네. 3학년 이하는 몸으로 배우고 체험하고 놀이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 여전히 중요하고 괜찮습니다. 네. 근데 5학년을 넘어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나 할 게 있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공부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공부 그럼 드디어 이제 학원 가서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네. 여기서 5학년, 6학년 때 공부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에서의 공부는 저는 학교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교 숙제예요. 예, 학교 숙제가 정말 머리 쓰기 좋은 경험들이 많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가 중요한지 안다든지 네. 뭔가 분류해보고 묶어보고 하는 연습을 한다든지 또는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본다든지 공부하는 데 필요한 이 전두엽의 기능들을 정말 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는 공부를 통해서 머리 쓰는 법, 생각하는 법을 키워줄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이게 공부를 나중에 안 하게 되더라도 이 능력 가지고 또 좋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공부를 하는 애들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이 공부 습관, 생각하는 법을 좀 부모님이 잡아주실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왜 국영수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저학년 때는 아니고 고학년 때라면 학년마다 이렇게 좀 신경 써야 되는 과목들이 그렇죠. 있다는 맞아요. 얘기인 있을 거예요. 것 같아요. 영어라는 건 되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어학이고. 네. 저는 사실은 영어를 좀 일찍 배우는 거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반대하는 거는 문법이나 단어를 일찍 배우는 걸 반대하는 거고요. 예. 영어를 접하는 건 좀 빨리 하는 예, 게 노출은 좋다. 빨리 되는 게 유리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어에 대해서는 제가 책 읽기를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책 읽기는 어렸을 때는 언어 발달에 그렇게 큰 기여를 생각보다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만 11살 전후로부터 이때부터는 읽기랑 쓰기로 언어 능력이 확 발달을 하거든요. 아까 김지선 씨께서 그럼 학년별로 뭐가 다르냐라고 했는데 저는 5, 6학년 때 진짜 중요한 게 책 읽기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5, 6학년. 예. 특히 중학교 가서 더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는 그래 책만 읽어 이러다가 중학교 가면은 너는 왜 교과서 안 보고 책만 보니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오히려 이 머리를 반대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 6학년 때 책 읽기를 했으면 네. 좋겠고요. 수학 같은 거는 수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만지고 노는 거는 저학년 때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추상적인 사고력이 발달한 게 사람 따라 개인차가 있지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이제 발달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부터는 좀 선행도 할 수 있고 개념도 생각할 수 있고 이래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미리 공부를 아이가 따라온다면 해보는 것도 괜찮죠. 아이에 따라서는 예습이라는 게 자신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쯤부터는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게 뭐 과목별로 질문하신다면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아이가 머리만 좋아지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은 운동선수한테 주력하고 심폐기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언어사고하고 수리사고가 좋아지면 되는데 네. 제가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부터 그러니까 학교 들어간 1학년 아이부터 6학년 아이까지 제가 수업을 직접 하거든요. 국어를. 네.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독해력이 안 좋고 어휘력이 정말 떨어져요. 그래서 초등학교 특히 1, 2,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습보다는 자극 수준이 좋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뭐 문법을 가르친다든지 뭘 외우게 하는 것보다는 자극을 많이 줘서 네. 다양하게 애가 습득하는 게 좋고 보통 한 4학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노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아이의 인지 능력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든요. 네. 그럴 때 수학하고 영어, 국어 이 세 과목인데 사실 머리가 좋아지는데 필요한 과목은 수리사고하고 언어사고예요. 영어는 습관 정도에 불과한데 네. 저는 이 국어하고 수학만큼은 어렸을 때부터 사고력 차원에서 아니면 아이한테 그 머리가 좋아지는 차원에서 시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국영수는 실력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과학, 지식, 역사, 지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네. 언어사고와 수리사고, 논리적 사고력만 있으면 다른 과목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영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약 10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학년서부터는 네. 시험으로 들어가는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가 사고력이 좋아지는, 연산력이 좋아지는 본질적인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영수를 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겠죠. 지금 네. 저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공부라고 하면서 저 앞에 얘기를 까먹고 그냥
그 연산이나 암기나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부작용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공부의 제일 중요한 점은 얘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머리를 쓸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는 정말 너무나 작은 일부분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되게 넓은 게 보면 어떻게든 그 뇌를 좀 개발해서 공부할 수 있고 좀 생각할 수 네. 있고 뭔가를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공부는 저는 뭐라고 딱 줄여서 얘기하냐면요. 시험 공부요. 앞에 시험자가 그래. 네네. 점수로 우리가 나오는 공부만 생각하죠. 맨날 그렇게만 우리가 우리도 얘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 점수가 잘 네. 나오면 얘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 점수가 잘 안 나오면 그쵸. 얘는 지금까지 쓸데없는 걸 했고 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네. 말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점수에 같아요. 상관없는 공부를 그렇죠. 좀 넓은 숲을 아, 이제 그래야 바라보시라고 되겠네요. 저희가 오늘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래요. 초등학교 때 시컷 놀고 중학교 때 가서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아이한테도 얘기해 보셨죠. 저는 지금까지도 아니 애들이 초등학교 때 안 놀면 언제 놀아요? 네, 제가. 아니, 저도 그런 마음으로 네.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놀이터에 가면은 애들이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노는 애들이 없으니까 우리 애는 계속 자전거를 타고서 한 친구를 친구를 찾으러. 애들 한 친구를 찾아서 한 만나면 걔랑 좀 놀아요. 그러면 20분만 있다가 걔 학원 간대. 그러면 또 걔랑 놀다가 또 다른 애를 찾으러 야, 또 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 네. 메뚜기는 들어봤어도 놀이터 메뚜기가 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우리 애가 그런 그렇죠. 거야. 네. 아니, 뭐 저희 아이도 진짜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불안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때 놀아도, 팽팽 놀아도, 중학교 가서도 잘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좀 전에 점수 얘기 나왔잖아요. 네. 초등학교 엄마들은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지선 씨처럼 아예 놀리는 스타일, 그리고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 많이 하는 거 왜 많이 하냐 하면 학교 점수가 잘 나와서 그래요. 놀리는 거 왜 놀려요? 학교 점수가 잘 나와서 그래요. 예, 안 해도 잘하니까. 예, 90점이 넘어가는데 놀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초등학교는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학교 가는 순간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가 한 100페이지 되는데요. 6학년 사회교과서가 11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중학교는 300페이지예요. 갑자기 양이 확 늘어나거든요. 어우. 초등학교 때 시험 자주 안 보지만 중학교 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수행평가까지 또 본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문제를 맞으라고 내고요. 중학교 때는 틀리라고 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잘하던 애들이 중학교 때 못하는 이유가 초등학교 때 착시가 드디어 안경을 낀 거예요. 제대로 내 실력이 보이는 거군요. 왜냐하면 평균 점수를 중학교는 90점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90점에 만족했다가 중학교 와서 50점 받으니까 놀랄 뿐인데 네. 얘 실력은 그대로였고 하는 양도 그대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때 잘하다가 못하는 애는 정말 많지만 초등학교 때 못하다가 중학교가 잘하는 경우는 드문 게 초등학교 때 습관이나 공부량이 적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 독해력이나 네. 아니면 그 학습량을 흡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학습 습관을 잡아줘야 중학교 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얘기 들으시고요. 오늘부터 애들 잡습니다. 너 네.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너. 이렇게. 거기서 하나 주시할 점은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경우가 플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성적이 잘 나오니까 필요 없는 학원이 계속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학원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더 적어서 중학교 가면 성적이 더 안 나온다는 얘기죠. 절대로 100점으로 몰아붙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네. 아닙니다. 어머님도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사실 안 돼요. 공부에게도 통역이 좀 필요해요. 통역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습관이라는 얘기를 저도 하고 지금 민성원 선생님도 하시는데 그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다르게 들을 수도 있는 게 공부 습관 그러면 몇 시간 앉아 있는지, 네. 문제집 몇 개 푸는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공부하는 계획은 무엇을 언제 할 거고, 얼마나 할 거고, 또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가 다 공부 습관이거든요. 네네. 이런 게 갖춰지는 게 더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 네, 예. 오해 없이, 고패 네네.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